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불황 속에 물가 하락을 걱정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물가가 아예 고삐가 풀려버렸습니다. 식품업체들이 가공식품 값을 스멀스멀 올리더니 계란, 채소 같은 농산물가 폭등에 서비스 기름값까지 가세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4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첫 소식 김종수 기자입니다.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연간 상승률 딱 2배인 2.0%. 2012년 10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먹거리와 석유류, 서비스 값이 상승을 주도한 탓에 체감 물가는 지표 물가를 크게 뛰어넘습니다. 계란 대란의 계란값이 1년 전보다 62% 뛰었고 무, 당근은 작년 같은 달에 2배가 넘었습니다. 배춧값 상승률도 80%에 육박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8.5% 뛰어 소비자 물가를 0.67%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식료품, 음료값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라면 같은 가공식품값 인상까지 반영된 결과입니다. 평균 리터당 1,500원 선을 뚫은 휘발유값을 필두로 석유류도 8.4% 올라 전체 물가를 0.36%포인트 올린 요인이 됐습니다. 서비스 요금도 심상치 않습니다. 상승률은 2.2%로 낮은 것 같지만 비중이 커 물가 상승 요인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빈병 보증금 인상을 핑계로 한 음식점들의 소주값 1,000원 올리기, 김밥, 보험료, 학원비 인상이 서민 지갑을 쥐어짠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급락했던 유가가 반등한 탓에 물가가 크게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이런 현상이 좀 더 갈 것이란 입장입니다. 작년이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영향이 좀 최소한 4, 5월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불황의 골은 깊어가는데 물가 상승까지 가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이렇게 연말 연초부터 라면, 계란 등 주요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더니 이제는 커피 전문점 커피와 패밀리 레스토랑 메뉴 가격까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우리 서민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 3년 만에 커피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톨사이즈 아메리카노 가격이 4,100원으로 300원 비싸졌고 카페라떼는 500원이나 올랐습니다. 이 밖에 음료 50여 개도 평균 가격을 10%가량 인상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하루 평균 커피 2잔을 마신다고 계산했을 때 1년에 약 300만 원가량을 커피값으로 쓰는 셈입니다. 업체들은 임대료와 원가 상승을 주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누가 먼저 올리느냐의 차이일 뿐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공부할 때 커피 자주 마시는 편인데 많을 때는 하루에 2잔, 3잔 마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커피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좀 많이 부담되고 안 올렸으면 좋겠네요. 패밀리 레스토랑은 최근 저렴하게 선보인 런치 세트 메뉴들을 없애고 기존 단품 메뉴 가격을 1,000원가량 인상했습니다. 대형 외식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들도 계란 등 식재료 값이 인상됨에 따라 덩달아 메뉴 값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설 이후 밥상 물가 안정에 적극 나섰지만 계란은 여전히 30개들이 한 판에 8,000원대에 머물러 있고 배추와 무도 평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 햄버거 등 장바구니 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외식 물가까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올해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재계 총수들의 억소리 나는 수령액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무려 1,900억 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상에 누운 지 1000일이 다 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올해 1,9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올해 삼성전자에서 1,374억 원, 삼성생명에서 498억 원, 삼성물산에서 30억 원 등 총 1,902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28억 원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주들에게 올해 3조 8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배당을 결정하면서 이 회장의 목도 자연스레 늘어난 겁니다. 이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95억 원 늘어난 468억 원을 배당받아 460억 원을 받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추월했습니다. 홍라이 리움 관장과 두 딸 이부진, 이서연 사장까지 더하면 삼성 총수 일가의 배당금은 2,83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동생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100억 원, 정용진 부회장은 50억 원, 정유경 사장은 12억 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250억 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은 239억 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들 기업이 3월 주주총회 전까지 추가로 배당 계획을 내놓거나 비상장 계열사가 배당 결정을 내리면 총수 일가가 받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지난해 연말부터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삼성그룹이 다음 달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일정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일정이 수년되며 채용이 뒷순위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삼성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사장단 인사가 나면 경영 투자 전략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인력 배치, 채용 등이 이어질 텐데 인사를 못한 상태에서 현재로선 그 무엇도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대졸, 전문대졸, 고졸 등 신입과 경력사원 총 14,000명을 채용했습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에 육박한 반면 서비스 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986억 8천만 달러로 재작년 1,059억 4천만 달러에 이어 역대 2위 규모의 흑자를 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상품 수지 흑자가 1,204억 달러에 달한 게 흑자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수지는 여행 수지 적자와 함께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운송 수지가 20년 만에 적자를 내면서 역대 최대인 176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또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쓰는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한 은행이 부자 고객들이 부자가 된 이유를 살펴보니 가장 큰 요인이 요새 말로 금수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평균 월 2,300만 원 정도를 벌어서 1,000만 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부자로 태어나는 거다. 이 드라마 대사처럼 금융자산만 10억 원 넘는 부자들은 실제 금수저였습니다. 이들 부자 1,000여 명의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원들의 절반가량은 부자 고객들의 자산 형성 원인으로 상속을 꼽았습니다. 30%는 부동산 투자 성공을 꼽았고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원인이란 답은 20%밖에 안 됐습니다. 이들의 보유 부동산은 평균 45억 원, 또 한 달 평균 2,300만 원가량을 벌어 절반 이하인 970만 원을 썼습니다. 씀씀이가 일반 가계의 3배입니다. 하지만 부자들 다수는 금융자산이 이번 기준인 10억 원보다 10배 많은 100억 원 정도는 돼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 굴리는 성향도 달랐습니다. 서민들이 위험도 높은 주식에 치중하는 데 반해 부자들은 부동산, 현금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한 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올해는 단기 금융상품이 부자들의 관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부자들은 2016년 주식 비중을 줄이고 정기예금 및 단기 금융상품의 투자 비중을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도 이들 상품의 투자 의향이 높게 나타나 안전자산 선호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성 높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불리기보다는 지키기에 집중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지난 설 연휴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자다가 쓰러진 서울 지하철 기관사가 끝내 숨졌습니다. 유품으로 남은 가방 안에는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과 귤 몇 개가 들어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설 당일인 지난달 28일 오후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서울 도시철도공사 소속 입사 21년 차 베테랑 기관사인 오모 씨. 전날 밤 갑작스런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빠졌지만 명절이라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 반나절이 지나서야 발견됐고 나흘 뒤인 지난 1일 결국 숨졌습니다. 오 씨는 연휴 첫날 주간 근무를 하고 이튿날엔 야간 근무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휴 교통체증이 걱정돼 대전 자택으로 귀가하는 대신 빈 사무실에서 홀로 잠을 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홀로 열차에 탑승하는 1인 승무제, 매번 출퇴근 시간이 다른 교번제가 기관사와 승객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노동조합과 서울시 등으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근무 환경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게 철도노조의 지적입니다. 숨진 오 씨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 1개와 귤 대여섯 개, 생수병 하나. 지난해 5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19살 청년 수리기사의 유품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많은 근로자들이 간식거리를 싸들고 다니며 허기를 달랜다고 철도노조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열차 기관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앞으로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고령임에도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 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유지 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65세에서 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택시기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택시기사는 2015년 기준 총 27만여 명으로 19.5%가 만 65세 이상입니다. 군부대나 한전에서 벌이는 폐전선 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서 13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투자금의 최고 20%까지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속였는데 피해자들은 금융투자 지식이 없는 주부나 노인들이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 경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구리 납품 사업을 진행한다는 업체로 지난해 4월부터 130억대의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지금도 협조하는 사람 다 체포합니다. 경찰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46살 오모 씨 등 6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한전과 군부대에서 폐전선을 사들여 금속회사에 팔면 큰 수익이 난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수익이 2천만 원. 한 달 만에 투자금 외에 10에서 20%의 수익을 챙겨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올해 1월까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의 1%를 주겠다고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감언이설을 듣고 투자에 나선 사람은 270여 명. 피해자 대다수는 금융 투자 지식이 없는 주부나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군부대나 한전으로부터 폐전선을 사들이거나 구리를 납품한 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는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요즘 역대 최고 실업난에 창업에 눈 돌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카페는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창업 아이템인데요. 지난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1,847개의 카페가 새로 문을 열고 965개의 카페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국 주변만 봐도 정말 많은 카페들이 있는데요. 강설희 아나운서는 혹시 단골 카페 있으신가요? 저희 방송국 바로 앞에 강원도에 본점이 있는 카페가 있잖아요. 커피 맛도 맛있고 향도 좋아서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네, 저도 그 집 커피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 커피 전문점이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커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창업의 필수라고 합니다. 커피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히든잡 시간에서는 커피숍 창업에 필수적인 커피 관련 전문 직업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커피 관련 직업하면 바리스타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관련해서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많이 알려진 바리스타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리스타는 이탈리아어로 바에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좋은 커피콩을 고르고 로스팅해서 고객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커피를 만드는 직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가 이 커피 추출의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를 추출하는 것 말고도 이 바리스타가 하는 일이 참 많네요. 그런데 커피를 만드는 방식도 다양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바리스타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추출 방식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바리스타가 커피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합니다. 이런 바리스타를 에스프레소 바리스타라고 하는데요.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아메리카노, 또 카페라떼, 카페 모카, 카페 오레 등 다양한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입니다. 네, 우리가 많이 가는 별다방, 콩다방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리스타들이죠. 자, 그럼 또 다른 바리스타도 종류를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는 에스프레소 바리스타와 구분되는 건 핸드드립 바리스타입니다. 말 그대로 손으로 물을 내려서 이 커피를 추출하는 바리스타인데요. 이 방식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핸드드립 바리스타들이 커피콩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가늘게 물을 흘러내리면서 커피를 뽑아내는 기술은 주로 일본에서 발달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통 다도 문화와 서구에서 온 커피 문화가 결합되면서 특유의 장인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초기 커피 장인들도 이러한 방향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네, 멋있는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장면만 봐도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추출 방식에 따른 바리스타의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아까 바리스타 외에도 커피 관련 직업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커피 문화가 발달한 서구에서는 커피 관련 직업으로 크게 커퍼, 또 로스터, 바리스타로 나눈다고 합니다. 먼저 로스터라는 직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커피 생두를 볶아서 원두를 만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볶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생두의 품질과 볶는 시기, 이 방법 등을 엄선해서 가장 맛있는 상태의 커피 원두를 만드는 기술자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보통 바리스타들이 로스터 역할을 많이 해서 이렇게까지 세분화되어 있는지는 참 몰랐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커퍼는 어떤 직업인가요? 네, 커퍼는요, 이 커피 감별사라고 하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커피의 맛과 향을 감별하는 전문가를 말하는 건데요. 이 커퍼가 되려면 정확하고 엄격한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커피 종류도 수십 가지가 넘고 또 방식에 따라 발현할 수 있는 향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두 구분하고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보통 업력이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인정받는 분위기로 큐 그레이더라는 전문 자격증도 존재합니다. 네, 커피의 맛처럼 그 세계도 참 깊고 오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커피 전문점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커피 관련 직업들의 전망도 어두운 건 아닐지 걱정이 되네요. 네, 요즘 대기업의 커피 프랜차이즈와 이 편의점 커피의 저가 공세까지 이 커피 전문가들이 설 자리도 좁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커피 맛에 따라 자신이 즐겨 찾는 커피 전문점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커피를 고르는 기준도 이제는 가격이 아닌 맛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 또한 커피를 마시는 횟수도 젊은 층일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맛있는 커피를 찾는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가격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프랜차이즈보다 싸고 질 좋은 커피를 만드는 소규모 커피 전문점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알아봤습니다. 어디나 실력을 갖춘다면 경쟁력이 있겠죠.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의 횡포를 막고 또 실력 있는 개인 바리스타들이 사업을 할 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정부의 정책은 꼭 뒷받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